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면생리대로 선교 사역을 펼치는 한나패드 장영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고 이만신 목사의 2주기를 맞아 그의 신앙을 기리는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가 총회회관 매각 대금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분열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일부 교회에선 목회자의 세대 교체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분열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가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 김승호 영남신대 교수는 원로 목사와 리더십을 이어받는 후임 목사,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해야 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 진지한 협력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로 목사들은 후임 목사에게 소신이 있는 목회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원로 목사의 사역을 존중하고 성도들이 새로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로와 후임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자가 되면 어렵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들은 교회를 이어받는 입장에서 원로 목사와 필연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어떤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더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자 후임자의 가장 중요한 공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잘 크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관계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다. 원로 목사, 후임 목사의 갈등으로 가장 상처를 받는 이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리대, 특히 면생리대는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순면 100% 면생리대를 개발해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생리대 대표 기업이라 꼽히는 한나패드 장영민 대표가 생리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 지인이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지인들 중에 이제 생리통이 좀 심한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검색을 좀 했더니 이 면생리대가 좀 괜찮다고 해서 이거를 좀 검색해서 구매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거를 좀 창업을 해서 산업화를 시켜야겠다. 초기 자본금 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장 대표는 직접 원단을 고르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던 때 성경에 나오는 한나란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분이 불임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제품명에도 한나를 넣었고요. 남자가 생리대 사업을 한다고 주변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제품 개발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순면 100%로 된 면생리대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일회용 생리대는 각종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여성들에게 생리통과 습진, 가려움 등을 유발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나패드는 오직 순면으로 된 생리대를 만들어 여성들의 만병질환인 생리통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면생리대 하나면 기본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장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은 물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영민 대표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선교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양성하고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섰던 고 청파 이만신 목사. 이 목사가 소천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중앙성결교회는 17일 이만신 목사의 소천 2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혼돈을 겪고 있는 이때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이만신 목사님의 리더십이 많이 떠오른다며 이 목사님이 하나됨을 외쳤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호동교회 여성상 목사는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여 목사는 이 목사님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펼쳤던 분이라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급성장을 이끌었던 거목이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 후엔 구티비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한국교회 하나되다란 주제로 특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곡파 등의 곡을 연주하며 이만식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지난해 창단된 구티비 메이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전국교회에서 순회 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오는 26일 중국 청도 한인교회에서 첫 해외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교단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배 목사 치리 문제를 두고 둘로 나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가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는 지난해 11월 박성배 목사가 구속된 이후 박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후 총회장 함동극 목사와 박광수 재단이사장 중심으로 총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총회회관 매각 대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함동극 목사 측은 총회회관 매각 대금인 265억 원의 사용 내역 공개를 재단에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박광수 재단이사장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후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양측은 분열 수순을 밟았습니다. 박광수 이사장을 지지하고 있는 총무 정동균 목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함동극 목사 측은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대치해오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개혁의 기치 아래 모여있다가 나뉘어 가슴이 아프다며 교단이 몇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균 목사 측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헌법 개정, 투명한 총회 운영, 교단 민주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주 난민의 정착을 돕는 복음주의 기관 월드릴리프가 최근 직원 140명을 해고하고 사무실 5곳을 폐쇄했습니다. 월드릴리프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라 밝혔는데요. 지난 27일 트럼프 정부는 120일 동안 난민 정착을 전면 중단하고 2017년 받아들일 난민의 수를 기존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이미 3만 5천 명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으니 남은 10개월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은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월드릴리프 미국 지부장 매튜 소렌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난민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가 10계명이 새겨진 비석을 공공장소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오클라호마주엔 정부의 재원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 중입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의회 부진에 전시됐던 10계명 비석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상정 전에도 법 개정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자 56%가 개정을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 공공건물에 10계명 비석 설립을 허가하는 법안은 오는 4월 하원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성경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중등교육의 신학과 구약에 관한 역사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수십 년간 성경을 교과 과목에 포함시켰던 한 공립학교가 법정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의 골자는 성경 과목이 종교가 없거나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웨스트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관련 헌법에 해박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천이 납치된 신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신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신을 전달한 인도 가톨릭 연합은 정부의 지난해 3월 예멘에서 급진 이슬람 단체에 납치된 톰 우준알리 신부의 석방을 위해 힘써달라 촉구했습니다. 신부의 석방을 위해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 역시 모디 총리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 IS가 처형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12월 병약해 보이는 모습의 신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동영상이 배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민자 없는 날을 정해 가게 문을 닫고 일체의 소비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이민자 없는 날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나서지 않고 SNS를 통해 조직된 이번 시위의 여파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에 위치한 수도 워싱턴 DC까지 미국 전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는 직원들에게 국방부 내 음식점들이 휴업을 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용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면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삼성과 관련한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기일도 늦춰줄 것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판세 뒤집기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한층 강화될 조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민 정책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유지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 단속 요원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이슬람권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받는 기독교인에게 입국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던 기존의 내용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온라인 혐오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온라인 혐오 피해 경험률은 83.7%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성소수자가 94.6%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이 79.5%, 이주민이 42.1%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여성에 대해 가장 많이 쓰는 혐오 표현으로는 김치녀란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성소수자에 대해선 변태, 호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은 징그럽고 냄새가 날 것이란 비난이 주를 이뤘고 이주민에 대해선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테러리스트란 표현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출산화가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 그만큼 조기 출산화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영국 요크대학 등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른 건데요. 연구팀은 조기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빈곤과 감염, 흡연, 약물 등 다양한데 미세먼지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아시아 등 오염이 심한 지역들의 자체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IS의 최대 근거지 중 한 곳인 모술 서부 지역의 탈환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모술 동부를 탈환한 이라크군이 이 지역까지 탈환한다면 IS 격퇴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모술 서부에 있는 IS 조직원의 규모는 수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라크군이 진입할 경우 이 지역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 이곳엔 약 75만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IS가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피란을 막아 탈출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모술 서부 탈환전이 시작되면 민간인 40만 명이 거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교단산하교회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이 최근 조사한 2015년 교인수별 교회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예장통합 산하교회 중 교인수 100명 이하인 교회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적교인은 7.5%에 그쳤습니다. 교단은 교인들이 중대형 교회로 크게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기독대 손모 교수가 한 개신교 신자의 불당 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학교 측은 손 교수가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에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성실성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손 교수는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3일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 교수와 지용근 지앤컴 리서치 대표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서며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연합과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오는 23일 제1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열린 강좌 복음주의 포럼을 엽니다. 서철원 전 총신대 부총장은 종교개혁과 칭의론에 대해, 이응선 한국복음주의연합 공동대표는 복음의 핵심, 부활인가 십자가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